워싱턴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시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관세 철폐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2 그 협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미 2+2 협의를 하루 앞두고 상대 측 협상 대표인 미 재무부 장관은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주문했습니다. 무차별 관세 전쟁 선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 다시 말해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포괄 협상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핸드폰, 여기에 폴리에틸렌 제품까지 중국 내 수입을 잠정적으로 막겠다는 중국 정부의 통보는 어젯밤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국산 마늘을 최근 우리가 긴급 수입 제한한 데 대응한 일종의 보복 조처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연 900만 달러도 안 되는 사소한 자국산 마늘 수입 규제 조처에 대해 그 50배가 넘는 연 5억 달러 시장을 막는 엄청난 금수 조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그러한 대응 조치가 WTO 정신에 비추어 보면 그 합리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시한 정부는 오늘 비공개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하는 이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WTO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늘 협상 당시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보였던 서규령 농림부 차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 시한 연장 불가에 합의한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정부는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한덕수 전 경제수석은 협상 총책임자로서 그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 저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유도한 것도 저고, 그러니까 100%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국민에게 사실을 소상히 알리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의 협상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용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11월 중국산 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6개월 뒤 우리나라 휴대전화기와 폴리에틸렌 5억 달러어치의 수입 중단 조치로 맞섰습니다. 예상 밖의 강수에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협상을 서둘렀지만 이미 협상 주도권을 놓치고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그 결과 일정량을 넘는 수입 초과분에 대해서만 긴급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전 중국 마늘 수입량을 고려하면 긴급 관세는 이미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마저도 3년으로 한정해 중국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공직에서 사퇴한 후에 대형 로펌 등을 거치면서 돈도 꽤 버셨습니다. 그중 무역협회장 재직 3년간 그 기간만 급여와 퇴직금으로 23억 원, 업추비 1억 7천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주미대사 시절에는 대사 관저에서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를 열었고, 이 사적인 행사에 대사관저 직원들을 동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를 국민께 대통령 후보로 들이미는 저 정체불명의 단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